네, 인포맥스와 함께하는 아침 굿모닝 인포맥스 경제 이슈를 열어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소식을 쉽고 재미있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 이 시각 시장의 관심은 온통 이곳에 쏠려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영태 기자가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연준의 FOMC가 이틀간의 공식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일단 뭐 세계인의 눈이 다 여기에 쏠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고요. 금리 50bp 즉 0.5%포인트 빅스텝 금리 예상하면서 이거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 과연 경제 전망은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빅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 혹은 그보다 더 높은 울트라 스텝으로 가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이제 어떤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경제 언박싱에서 수요일을 책임질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시고 9월 FOMC 주목해야 할 부분과 이유 그리고 전망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권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좋은 말씀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와 오늘 함께하는 첫날인데 첫날부터 굉장히 좀 저희 중요하고 굵직한 이슈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뭐 중요성은 저희가 더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신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FOMC 회의를 앞두고 나서 굉장히 뭐 경제 주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그 FOMC 회의를 앞두고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나서게 돼서 굉장히 조금 중압감, 그다음에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 FOMC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일단 FOMC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죠. 지금 뭐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는 장 이제 앞두고 나서 지금 아마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일단 FO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그러니까 내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쯤에 이제는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연 금리가 어떻게 미국에서 움직일지 이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뭐 시장에서는 아까도 리포트에서 계속 나왔지만은 0.75%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75 베이시스 포인트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이제 1%포인트 정도 올라갈 거냐 이렇게 이제는 갈팡질팡하고 있지만 거의 시장의 중론은 이제 0.75%포인트 정도 이제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중론으로 이제 모아지고 있고 그럼 예상대로 갈 거냐 말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시장은 이미 0.75%포인트 정도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주식도 그에 맞춰서 하락하기도 했고요. 모든 시스템이 지금 이제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맞춰져 있는데 근데 예상을 깨고 만약에 울트라 스텝이 나온다 그러면 뭐 시장 항상 그래요. 주가나 뭐든 간에 일단은 시장은 예상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대로 간다 그러면 사실 우리 주식시장 오히려 더 오를 가능성이 더 크고요. 근데 예측을 깨고 이제 울트라 스텝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는 뭐 후폭풍은 정말 사실 생산하기도 싫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지금 또 이번에 FOMC 회의에서 중요한 점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한 리포트에서 나왔지만은 일단 0.75%포인트 정도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연준 의장의 목소리, 과연 어느 정도 매파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예상을 깨고 비둘기파적인 목소리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파월 의장의 목소리에 또 주목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번에 FOMC 회의의 또 중요성이 점도표가 나오죠. 앞으로 그러면 금리가 어떻게 연준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이제 같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그 FOMC 회의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시장의 흐름은 처음에는 사실 빅스텝이었단 말이죠. 처음에는 그래서 0.5% 정도 올릴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8월에 이제 CPI 지수, 물가 지수가 나오면서 이거 예상을 깨버렸거든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사실 그 당시에 7.9, 8.0 이 정도 생각했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에. 근데 갑자기 딱 발표하는데 8.3이 나오는 겁니다. 8.3%가 나오니까 시장의 예상을 다 깨버리는 거죠. 와,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거는 자이언트 스텝이다. 그 시장에서는 이제는 이게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겠구나. 그러다가 갑자기 또 선물 시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니야, 이거 울트라 스텝 갈 수도 있어. 그러면서 이제 선물 시장에서 확률이 원래는 0%였단 말이죠. 이게 울트라 스텝에. 근데 갑자기 확률이 3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1%포인트 정도 올릴 수도 있다. 1%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다는 확률이 30% 가다가 지금은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확률이 한 10% 정도 이제 머물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고 있는데 그 정도로 사실 시장의 변화폭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결론이 이제는
우리 현지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쯤에 이제 나온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게 굉장히 시장에 충격이 줬고 이미 주식시장이 반영을 했잖아요. 그렇죠. 크게 반영을 했고 이게 또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 FOMC가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가 이제 관건이에요. 야마는 이제 야마라는 핵심은 그겁니다. 예, 근데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시장 전망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네. 약간 하루하루 정말 뭐 빅스텝을 예상하기도 했다가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하기도 했다가 계속 바뀌는데 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인상폭을 뭐 시중의 중로는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0.75%포인트 정도 올릴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선물 시장에서 확률이 계속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 확률을 나왔을 때 원래는 이제는 1%포인트 정도 높아질 게 30% 정도 확률이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는 뭐 10%로 줄어들었고 그래서 시장의 중로는 이제는 거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제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사실 그 중요성, 그러니까 왜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겠느냐고 봤을 때 뭐 지금의 사실 물가 상승률을 본다 그러면은 사실 울트라 스텝도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하지만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는 이유는 이렇게 근원 CPI가 사실 물론 높아지긴 했습니다. 전월 그렇죠. 대비해서 0.6% 정도 높아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게 4월과 6월 기록했던 0.6에서 0.7% 그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높아졌지만은 그래도 평균치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죠. 무엇보다 7월에 나왔던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하락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냐면 시장의 주체 참여자들이 야 1년 동안 금리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 거야라고 이제 예측하는 거거든요. 네. 봤더니 이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소폭 하락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 야 울트라 스텝은 좀 오버인 것 같고 그렇죠.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겠구나라고 이제는 볼 수가 있겠고 근데 만약에 울트라 스텝 1%포인트 정도로 높아진다 그러면 이게 후폭풍이 왜 오느냐 금리 고점이라고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죠. 그러면 완화적인 어떤 제스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까지만 올리는 정도로 그렇죠. 마무리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예, 기대치가 나오면서 그렇죠, 기대가 이제 되는 시장이 거죠. 다시 한번 뭐 완화적인 어떤 뉘앙스가 풍길 수 있어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주가가 꼬꾸라지면은 정말 피해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란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연준 위원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전망치를 봤을 때도 자이언트 스텝이 요번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끝까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일 새벽 그리고 저희가 내일 또 이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상당히 좀 주목이 그렇죠. 되고 어떤 있는데요.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 조금 전에 점도표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신 건가요? 일단 이번에 그 연준, 그러니까 FOMC 회의가 중요한 이유가요. 뭐 금리 향배도 알 수 있지만은 일단 긴축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경기 침체 여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점도표가 나오는데 보통 분기 말이죠. 3, 6, 9, 12월에 열리는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점도표라든지 경기 전망표가 같이 이제 발표가 된단 말이죠. 점도표는요 금리 전망을 이제 점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X축이 뭐냐면 시기예요, 날짜고요. Y축이 이제 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준 위원 19명이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앞으로의 금리가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갈지. 그래서 이걸 점을 찍어서 나오는 게 이제 점도표인데 어디에 많이 몰려 있냐? 그렇죠.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점도표를 보면 야 미국 연준이 생각하는 금리의 향배를 알 수 있는 거죠. 언제 고점 찍고 내려올 거냐 이것도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이 점도표가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9월 FOMC에서 25년도 경제 전망과 점도표가 이번에 또 새롭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24년도까지 나왔다가 이번에는 이제 요번에 열리는 FOMC에서 25년도께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더 의미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6월에 점도표를 본다 그러면 22년 말 금리를 3.4%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아까 리포트에서도 잠깐 소개를 해줬는데 말이 나왔는데 23년도에는 3.8%, 24년도에는 3.4% 이러면서 2023년도에서 찍고 24년도에 떨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6월 FOMC에는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번에 수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벌써 옛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옛날 얘기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뭐를 봐야 되냐면 과연 24년도에서 23년도에 비해서 금리가 꺾일 거냐 아니면 그대로 갈 거냐 오히려 더 높아질 거냐 그러면은 이제는 고점이 더더욱 언제 금리가 떨어질까가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언제까지 갈 그렇죠. 것이냐. 그러니까 언제 그러니까 정점 찍고 떨어질 거냐가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더 딜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모든 시스템이 다 거기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예. 점도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실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전, 그러니까 한 달 전만 해도 주가 많이 떨어졌고요. 예. 그다음에 경제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것이 사실 물가 정점 얘기가 항상 나왔었단 말이죠. 맞아요. 6월 달부터 맞아요. 계속 뭐 피크아웃, 야, 뭐 이때는 물가 고점이야. 여기가 이제 물가 고점이니까 물가 떨어질 거야. 아유, 그럼 금리도 떨어지겠네. 이렇게 갔다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 CPI 지수 나오면서 뭐야 이거 물가 고점 아직도 안 찍었잖아. 맞아요. 이렇게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고점은 피크아웃은 아직도 모른다. 맞아요. 그렇게 되면 금리도 아직 향배를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점도표들, 이제 금리의 변화들도 이제는 좀 중요하겠고 경기 전망도 같이 나옵니다. 과연 연준이 생각하는 미국의 이제 경기 성장률이라든지 실업률 같은 예가 나오는데 예. 이것도 참 그 아이러니한 게. 사실 이제는 그 연준의 파월 의장이 자신 있게 6월 달에 그때 이제 자신 있게 우리는 뭐 네. 물가 금리도 올리면서 물론 이제 물가도 잡으면서 성장도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거에 근근한 어떤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미국의 실업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워낙 고용률이 되게 좋습니다. 지금은 미국은요. 일자리가 없어요. 네. 사람이 넘쳐나는데 그러니까 일자리가 넘칩니다. 지금 일자리가 참. 넘치죠. 예, 사람이 할 사람이 없어요. 할 사람이. 네. 그러니까 일자리는 넘치고 노동 인구는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뭐 고용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도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인데 그래서 일간에서는 야 완전 고용 상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이제 실업률이라는 얘기죠. 근데 네. 만약에 이번에 연준에 받았을 때 실업률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만약에 실업률이 더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또 한번 혼란스러움이 한번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번에 FOMC에서 같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목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금리가 이제 금리 점도표 상에서 예상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네, 맞습니다. 계속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등산한테처럼 더 올라가야 수 있다는 더 전망이 높은 나오고. 산이 있었던 거죠. 또 말씀하신 대로 제롬 파월 의장이 과연 어떻게 이번 발언을 할 것인가, 경기 전망에 대해서 또 인플레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을 계속 봐야 되니까 그렇죠. 정말 봐야 될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파월 의장이 6월에 얘기했던 것과 지난 이제 잭슨홀 미팅 때 이야기한 것이 이제 계속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어떤 발언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좀 주목되는데 발언 수위 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연 그 6월 달에 얘기했던 이런 경기 연착륙 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연착륙 하겠다. 한마디로 성장도 하고 성장도 지키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도 잡겠다. 네.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발언이긴 합니다. 근데 요거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수정을 할지 이미 잭슨홀 미팅에서 수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지 이것도 아마 이제 주목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는 FOMC 회의 끝나고 나오는 이제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그래서 큰 관심사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연준 의장 입에서 과연 어떤 말이 나올지 시장에서는 아마 매파적인 발언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미 예상했던 바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생각보다 더 센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는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릴 가능성 굉장히 더 크겠구나. 더 깊이 올릴 가능성도 앞으로 크겠구나라고 그렇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이제 보셔야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미국이 이제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과연 이번에 얘기가 나왔을 때 미국의 그 실업률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실업률 부분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보다는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집중하는 것이 앞으로의 금리 전망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환율 얘기 짧게 좀 해볼까요? 네네. 이 미국 금리 올리고 또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리도 올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환율 문제 굉장히 복잡해져요. 네. 1,400원 거의 이제 근접했잖아요. 1,399원까지 갔었는데 네. FOMC 이후에 네. 원달러 환율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일단 1,400원 뚫죠. 예. 원래 뚫었어야 됩니다. 지금 경기 전망으로 보면 이미 이제 뚫었어야 되는데 일단 한국은행에서 아무래도 이제 총알을 썼죠. 외환보유고 써서 한 10억 달러 이상, 17억 달러 쓴 걸로 지금 되고 있는데 총알 쓰면서 지금 이제는 환율을 막고 있거든요. 네. 어차피 FOMC 회의 나온 다음에 환율이 1,300원을 뚫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막자 그런 어떤 뉘앙스였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1,400원 밑으로 하고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FOMC 회의 끝나고 이제 금리의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온 다음에 당연히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집니다. 생각해보세요. 돈이 있는데
아니 금리가 높은 쪽으로 가지 금리가 낮은 쪽으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저라도 이제 금리 높은 쪽으로 흐르겠어요. 네. 그럼 미국으로 흐르겠죠. 그럼 네. 당연히 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높아지고. 워낙 약세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럼 환율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역시나 이렇게 그 1,400원 선은 제가 뚫어낼 것으로 보고 있고 시장에서는 지금 1,450선까지 열려 있다고 볼 수 네. 있겠고 네. 일각에서는 1,500원 선까지 열어놔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봤습니다. 굉장해요. 사실 지금도 고환율인데 1,450원. 물론 저 같은 사람은 미국에서 달러 받는 사람은 좋아요. 네. 정말 가만히 안 둬도 정말 돈을 더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수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수입하시는 분들은 네. 뭐 말 그대로 돈을 더 주고 수입해야 됩니다. 달러를 지불해야 되는 그렇죠. 분들은 애가 탑니다. 그러면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니 수입 물가가 높아지잖아요. 예. 그럼 우리나라 물가 또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 금통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네. 금리 더 높여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뭐 말 그대로 빚이 많으신 분들은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겠죠. 이자 내느라고. 그렇죠. 그러면 다시 내수가 위축이 되죠. 그래서 사실 환율 문제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FOMC 앞두고 우리가 지켜봐야 할 각종 요인들 그리고 금리 인상 시에 우려되는 부분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수요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는요, 이제 내일 새벽에 나올 FOMC 결과를 또 다룰 예정이니까요.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 채널 잊지 마시고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